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 225명 중에서 직접 방문자보다 접촉자가 더 많아지면서 N차 감염 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이 N차 감염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럽을 가지 않은 확진자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감염자가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감염 확산 양상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구로 콜센터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얘기가 많았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여 명 전후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N차 감염에 대한 것도 결국 고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제 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손이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손으로 가리면 종이로 가리면 손이 안 보이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몸에 감염이 된 상 중에 젊은 분들은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본인이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무작위로 검사하기 전까지는 확진자가 나올 일이 없겠죠. 즉, 이 요번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확산됐었다가 다시 우리가 연결고리를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즉, 지역 사회에서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가 네. 그것이 증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고 그리고 연결고리를 쫓아가는 과정이죠. 네.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진행됐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개인 방역이 지속적으로 됐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결고리는 계속 나오고 N차 감염은 나오겠지만 확산세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개인 방역을 잘 지켰기 때문에 확산세를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요, 식당에서 식당 직원으로부터 이제 확진을 받은 것 같은 추정되는 60대 남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당은 방문을 해야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방역을 지키기는 사실 좀 어려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초기 때 2월 달로 진행하면은 예.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이 마주보고 있다가 감염됐다. 아주 그때는 50분도 안 될 때였죠. 그런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다른 식사하셨던 분들도 감염이 나올 거냐? 그건 또 시간을 지나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비말 타고 다 감염될 거 생각됐지만 네. 밀집도와 접촉 시간 그리고 개개인의 면역 상태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연결고리랑 관련된 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검사를 받으시고 불편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네. 예. 그리고 사실 검사를 받아서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양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식당에 관련된 부분은 식당은 가야죠. 하지만 밀집된 식당을 피해야 된다는 것과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 그리고 식사 중에 대화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 방역의 수칙이 어떻게 예방이 되고 네. 어떻게 그 감염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최근에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께서도 일단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손님 5명을 태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지금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연쇄 감염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계시죠. 그런 직업에 해당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조금 더 각고의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한 번 더 나타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같은 것이 있었는데 보통의 이제 국민들이 손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지키는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2m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확산세가 둔화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겠지만 좀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 하고 이제 돌잔치와 같은 이런 집안 행사에서 또 감염이 일어난 건데 이런 부분 또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종교 시설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 양천구 은혜교회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초발 확진자를 또 잘 찾아내야 될 텐데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분이 네. 그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인지 그 전에 감염돼서 종교시설 간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네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 내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다발적으로 감염을 시켰을 때 집단 발병, 폭발적으로 숫자가 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거리 뛰어서 앉기,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개인 방역, 발열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구 경북 지역의 종교시설에서 발생돼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네. 이 성남 지역의 한 종교시설에서도 폭발적으로 나와서 80명, 1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소금물을 뿌려서 소독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상식 수준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또 온라인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종교 시설을 통한 전파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염된 사람이 종교 시설에 방문하고 그 이후에 증상을 보여서 우리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즉 종교 시설에서 확산된 게 아니라 예. 아, 네. 조용한 전파 중에 감염이 됐고 그것이 면역이 약한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4명이 앉아 있는데 네. 이 4명 중에 누가 감염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면역이 건강한 사람이면 증상이 없고 14일이나 21일 또는 그 이유가 지나고 마스크를 잘 써서 누구에게 옮기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검사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모르고 지나가는 모르고 거죠? 지나가는 네. 거죠. 그래서 특정한 종교 시설의 활동이라든지 그거보다는 밀집도를 피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요. 최근에 안양에 있는 선술집에서도 확진자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칸막이로 독립된 공간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럼 좀 저희가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저희 동료들하고 예전에 예. 이런 칸막이가 돼 있는 개인적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서 술자리 하는 거 즐겨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기 좋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업소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고 예. 그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음주를 했거나 식사를 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된 시간에서 비말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염되기가 쉬운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식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사람이 몰리지 않은 곳에 넓은 환경이라고 하면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비말을 전파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 옆자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밀폐 개인 공간이 있는 주점인 경우라고 하면은 비말로 확산을 해서 직접 대면으로 인한 감염이 충분히 가능한 시설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밀집도를 낮춘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폭발적인 증가세를 최대한 좀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생활 수칙을 유의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식당 같은 경우는 가시는 분들도 알아서 어느 정도 뭐 지그재그로 앉는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보고 너무 밀집돼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좀 피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겠고요. 저는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이제 시설이 폐쇄가 되고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손님의 수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조금 절제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영업을 할 때도 최대한 우리가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좀 눈에 띄는 게 그 한 확진자는 23일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을 받았다가 23일 만에 확진이 됐다는 이런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음성이었는데 14일 이후에도 다시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정은경 본부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예. 양성이 나와서 다시 2차례 음성하고 격리 해제가 됐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건 의미 없는 바이러스의 어떤 사체의 이런 중합검사, PCR의 특성상 발견되는 양성인데요.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정한 규칙이거든요. 얼마가 바이러스가 몸에서 나와야 네. 양성으로 하느냐. 그걸 보통 35번 중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50만큼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100이 넘으면 양성이라고 하자. 그럼 2번 검사 만에 100이 넘었으니까 양성이 나왔죠. 예. 근데 만약에 다른 분은 2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35번을 돌려도 7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00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음성이었죠.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14일 후에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증상을 보여서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것은 최근에 네.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31번째 확진자분.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치료를 받고 격리했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었잖아요. 따라서 이 초기에 다중시설에 노출됐던 분들은 초기에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14일간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이미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쭉 돌아보면은 의료진, 소방관 줄줄이 감염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구, 경북, 성주, 구미 추가 확진자들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은 전국에서 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라실 분이 많을 텐데 놀라실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황금 연휴 전에 예.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밀집도가 오르면 여기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밀집도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면역이 약한 사람 중에서 구멍이 있으면 거기서 증상을 나오고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즉 황금 연휴를 통해서 밀집도를 통해서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행히 그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네. 네. 밀집되지 않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우리 소방관님이나 간호 선생님들처럼 그 경무에 시달려서 피곤해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증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도 어디가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이 네. 조용히 진행 중인데 우리가 개인 방역수를 잘 지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은 잘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흘 후면은 고2, 고3 또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생들까지 이제 등교 등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등교 인원을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지금 방침도 나온 상황입니다. 안전한 등교 어떻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3분의 2라고 하는 선은 글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측정된 선은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관리를 위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3분의 2도 3분의 2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조금 세부적인 추가적인 조치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교육부에서 내놓은 것은 격일제, 격주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오전반, 오후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서 출석 처리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또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혹시나 하는 감염 우려가 있으면 각 가정에서 판단을 해서 체험학습을 할 테니까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자유권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까지 나온 조치로 봤을 때 이제 계획적으로는 일단은 좀 무난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사흘 뒤에 당장에 한 네. 240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더 학교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의 코로나 해결의 분기점 중에 또 하나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력 투입 문제. 교육부에서도 계획을 세워뒀다고 했는데 그 네.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유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세 자녀의 학부모고 지금 이제 한 명씩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어떤 네. 분들은 아이들을 가지고 교육계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도 2차 대전 중에도 교육은 진행이 됐고 중국도 항일 전쟁 중에서 교육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것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신 상황이랑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방역의 규칙, 마스크 쓰기와 특히 에어컨 사용, 환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에어컨 사용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야죠. 틀고 필터 교환을 잘하고 한 방향으로 진행돼서 비말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환기에 대한 매뉴얼을 따르고 마스크도 KF94 대신에 KF80이나 덴탈로 낮추는 대신에 예.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개인 방역, 손 씻기와 환기를 지속하게 하면서 네. 그리고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번에 인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아주 잘했는데요. 선제적으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물론 부담은 되지만 연착륙하는 정도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도 이제 여름철을 대비해서 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수입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사실은 개인 수칙을 조금 더 우리가 다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기존의 마스크를 쓰고 계속 활동하기 버거운 것이고 이제 습관적으로 벗다가 보면은 이제 방역 수칙을 못 지킨다. 그래서 덴탈 마스크라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것이 방역 당국의 공식 입장이고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새롭게 조금 마스크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한 건데요. 이제 그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량도 늘리고 예. 이제 수입량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정부로서 유념할 부분은 이제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 이번 정부 대책 중에서 일부는 뭐 남는 마스크를 이제 인도적으로 해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가능한 거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하고 또 현재 이제 가격이 예전에 그 마스크 수급 대란 때처럼 폭등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을 해줘야 기존 마스크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해외로 인도적 지원하는 부분 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가격을 잡는 것, 덴탈 마스크 대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정부가 또 유념을 해줘야 국민들도 덴탈 마스크를 통해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아까 물론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 선풍기, 청정기, 또 환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우선 집에서는 네. 마스크 쓰고 계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의심 환자나 그런 경우 아니라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경, 학원, 학교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KF94를 착용하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대신에 시간은 40분을 넘지 않게 하고 꼭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됩니다. 환기. 네. 네. 다중이용 시설, 우리가 네. 큰 쇼핑센터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은 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에어컨을 잠시 끄는 것도 쉽지 않을 것 쉽지 같거든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처럼 네.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에어컨 사용하고 환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효과,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아직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사용하는 경우에 비말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제하는 게 좋고요. 선풍기가 문제가 되는 게 선풍기 같은 경우는 환기가 되는 환경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에어컨을 약풍으로 틀고 오히려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이제 명동 같은 데 가서 에어컨을 틀고 물 넣고 영업을 하면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올 여름은 문은 열고 온도는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약풍으로 틀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되 바람은 예. 세지 않아서 비말이 멀리 날아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선풍기 사용에 대한 자제에 대한 매뉴얼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에 좀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 뉴욕 타임스 신문이 코로나19 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1000여 명의 부고 기록으로 이제 일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메시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확진자 굉장히 많죠. 지금 16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9만 7천 명입니다. 뉴욕 지역만 해도 2만 9천 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로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무감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현대 민주사회에서 대재앙 상태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감정적 코드 중에 하나가 무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가 언론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라든지 그래픽, 수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사망자 중에서 1% 정도지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부고 기사로 실은 것이고 뭐 언론 역사에서 길이 남을 부고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 타이틀이 바로 이들은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저기 멀리서 어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존재하는 그런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뉴욕타임즈가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지금 이 시간도 각국은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FDA가 긴급 사용을 이제 승인한 렘데시비르의 경우에는 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사망률을 낮추지는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연구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연구 결과도 더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아, 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에볼라 치료제로 나와 있고 중증 환자들에 있어서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타미플루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계절성 독감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거기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증 환자로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염됐을 때 빠르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는 스타틴이라는 계열의 약물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게 확정되는데 거의 한 10여 년, 20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도 운동하고 또는 음식 조절하고 약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편적인 소식으로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게 네.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약인데 네.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네.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한 연구의 일부 결과 발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언제쯤 될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네. 대규모 임상을 자원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 여력이 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폭발적이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줄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자원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백신이나 약을 개발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2년 정도 돼야 된다는 게 중국 전문가의 의견인데 네. 저도 거기 동의하고요. 예. 어떤 미국에 나온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임상 윤리와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한데 저는 자원할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물론 가족이 반대하겠죠. 누군가 놓고 예.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건 온전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5년에서 10년 이상 백신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하는 미국 쪽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